또 신형 벤츠 S클래스를 뽑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진짜 혁신적인 거가 하나 사실 들어갑니다. 벤츠 최초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성훈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바로 신형 벤츠 S클래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분명히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작년이었나요? 꽤 오래전에 신형 벤츠 S클래스를 계약을 해놨습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도 벤츠 S클래스인데요. 요즘에 최근에 차를 되게 많이 뽑았잖아요. 뭐 G80이라든지 GB80을 뽑아오면서 이 차를 좀 타고 다니고 있는데, 아무래도 플래그십 세단의 자리를 벤츠 S클래스 말고는 좀 대체할 만한 게 사실 없는 것 같아요. GB80 같은 경우에 가족들이 같이 타고 다니는 거, 그리고 G80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보다는 저 혼자 타고 다니는 용도가 좀 많기 때문에 좀 그런 플래그십 세단, 뒷자리도 넓고 애들도 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좀 차가 굉장히 좀 필요했습니다. 근데 다른 플래그십 세단도 물론 굉장히 좋아요. BMW 7 시리즈, 아우디 A8 역시도 굉장히 좋지만 그 벤츠 S클래스에 주는 그 중압감을 조금 따라오기 힘들 것 같아서 이번 제가 타는 벤츠 S클래스 다음 모델로 또 신형 벤츠 S클래스를 뽑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 차를 출고한 지 2014년인가? 15년인가 정도에 출고를 했는데 이 차가 나온 지 벌써 7년이 넘었어요. 23년도에 나왔으니까 7년이 넘어서 이번에 지금 풀체인지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스파이샷들이 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아마 올해 말쯤에 출시를 할 거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빠르면 올해, 늦으면 내년에 출시가 된다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이 풀체인지 모델 일부 디자인이 공개가 됐어요. 근데 처음에 반응들이 사실 되게 좀 뭐야 이게 벤츠 S클래스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런 반응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이거 보고서는 좀 이쁘더라고요. 야 이거 너무 이쁜 거 아니야?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사실 들었는데 문밖은 별로예요? 전 별로예요. 지금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이 약간 인정합니다. 지금이 워낙 잘 나와서 별로라고 사실 생각할 수가 있어. 이건 어쩔 수 없는 건데, CLS만 해도 처음 나왔을 때 별로다, 안 이쁘다 했는데, 저 솔직히 요즘 CLS 지나다니는 거 보면은 확실히 2세대보다 확실히 이쁘다, 확실히 눈에 익으니까 더 이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벤츠 S클래스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전체적 공개가 된 건 아니지만 아까 앞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벤츠 S클래스의 그 중후함을 사실 따라가기 힘들 것 같아요. 디자인은 지금 같이 사진을 보면서 디자인을 보면 알겠지만 CLS 그리고 최근에 공개된 E클래스와 굉장히 비슷한 벤츠의 새로운 패밀리 무기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실내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대형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면서 훨씬 더 눈에 들어가고 좀 더 작동이 좀 더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여기서 TV나 이런 것만 나와도 좀 재밌을 것 같다. 그치? 근데 요게 한 파워트레인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원래 요즘에 12기통들이 엔진 라인업이 굉장히 줄어서 안 나와요. 혹은 뭐 좀 점차 컴팩트한 그 라인업으로 줄어가고 있는데요. 벤츠 S클래스는 12기통 엔진도 그대로 나오고요. 6기통, 8기통 모델, 그리고 하이브리드, 뭐 마일드 하이브리드라 해서 지금 나오는 전기 모터에 들어간 하이브리드 개념이 아닌 보조 배터리 역할로 마일드 하이브리드라 해서 그 출력을 좀 도와주는 AMG에 들어가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있는 반면에 아마 벤츠 S클래스나 E클래스에 들어가는 친환경적인 환경 주제를 만족하기 위해 효율성을 높인 벤츠의 EQ 부스터 기술, 그러니까 마일드 하이브리드죠. 그게 좀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사실 생각을 합니다. EQ 부스터는 아마 벤츠가 요즘에 전기 모델 그리고 전기차들을 많이 내보내잖아요. 그 기술이 사실 들어가는데요. 통합 스타터 제네레이터 기술이 적용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사실 들어가서 22마력 출력과 그리고 25토크의 가속 시 내연기가 추가되는 힘을 보탠다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기 모터로 주행하는, 전기 모터만 주행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연료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모델이 나온다고 사실 봐주시면 좋아요. 왜냐면 벤츠 S클래스가 워낙 연비가 안 좋은데 이번 이런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통해서 조금 더 연비도 개선이 될 거고요. 파워트레인은 직렬 6기통 라인업을 비롯해 V8 엔진 그리고 EQ 부스터가 포함된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예상돼서 주행거리를 늘린 플래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출시가 된다고 사실 합니다. 좀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핸들 사진이 이거 이쁘지 않아요? 아마 이 클래스랑은 좀 다른 핸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중후한 느낌의 3포크는 아마 AMG나 좀 더 스포티한 모델이 사실 들어가고요. 벤츠 같은 경우에는 5스포크나 뭐 4스포크 같은 조금 더 좀 클래식한 디자인을 사실 들어가긴 하는데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긴 해요. 아마 디자인적으로 앞뒤의 라이트는 많이 좀 바뀌겠지만 측면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과감하게 변화는 사실 안 합니다. 특히 이런 벤츠 S클래스 같은 플래그십 모델들은 워낙 완성돼서 나온
나오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전 세대에 비해서 확 바뀌는 느낌을 좀 받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측면이나 옆엔 굴곡 캐릭터 라인들 같은 거 보면 큰 변화는 없지만 여기서 진짜 혁신적인 거 가 하나 사실 들어갑니다. 벤츠 최초로 팝업식 도어 핸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 지금 S클래스가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이렇게 잡고 당기는 건데 이 안에 손잡이 부분 안에가 이렇게 파여 있어서 문을 열다 보면 그 안에가 자꾸 흠집이 나거나 사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자율주행 레벨 3에 가까운 자율주행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차선 변경 그리고 추월 제가속 같은 좀 이전에 나왔던 자율주행보다는 좀 더 진보된 기술이 사실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신형 벤츠 S클래스가 사실 G80이랑 자율주행 기능을 좀 보면은 G80보다는 좀 더 떨어집니다. 제각속도 안 하고 앞에 차 가는 것도 안 알려주고요. 좀 뭔가 좀 잘 이렇게 꺼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뛰어넘는 레벨 3의 자율주행이 사실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후면에 세로형 램프는 트렁크까지 파고드는 가로 형태의 리어 램프가 적용된 이 클래스의 부분 변경한 모델, 출시한 모델과 사실 유사할 거라고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좀 이 클래스보다는 중업 느낌 좀 더 강할 거라고 저는 사실 보고 있습니다. 실내가 좀 파격적이긴 한데 디지털 계기판,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가 분리가 된 형태로 태블릿 PC를 연상시키는 대형 디스플레이가 사실 적용이 돼요. 디스플레이 하단에는 물리적 버튼도 있고 그 위쪽에 신규 운전자 보조 시스템 조작 버튼과 함께 새로 이제 적용된 그런 통합 엔터테인먼트 버튼들이 사실 들어가서 이전에 그동안 적용이 되었던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은 좀 바뀔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야, 근데 벤츠가 괜히 혁신이라는 이야기 사실 할 수밖에 없는 게요.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사실 요즘에 사고 싶은 차 갑자기 많아졌어요. 저 아벤을 타고 난부터 차 혁신 없다. 사고 싶은 차가 많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최근에 페라리 한 대 지금 꽂혀가지고 사고 싶어서 지금 약간 지금 그 짝사랑의 그런 느낌을 좀 느끼고 있고요. 이 실내 한번 보세요. 이 손잡이 트림. 야, 이건 거의 혁신 아니냐? 문 여는 버튼이 되게 신기하게 있네. 와, 문 여는 버튼과 지금 보면은 이 메모리 시트 부분 보면 예전에 이 밑에 시트 밑에 그 시트를 조절하는 버튼이 있었잖아요. 근데 벤츠가 이 위로 올리면서 타 브랜드에서도 그 많이 위로 좀 유행은 따라간다. 유행은 뭐 좀 따라간다라고 사실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브랜드들이 다 위로 이렇게 올렸어요. 그 시트 조절하는 걸. 근데 벤츠에서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 조그만한 이 시트를 조절하는 그 버튼에 LCD 창 같은 디스패너를 집어넣어가지고 여기도 터치로 해서 좀 더 눈에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그 터치식 버튼을 넣었다고 사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밑에 그리고 이 시트 바로 조절하는 밑에 그 문을 여는 창문을 여는 윈도우 버튼들이 있어서 조금 더 손에 잘 가게 만들었다라고 사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다 3D 터치로 지원이 되고 특히 도어 패널에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내장되어 전용 디스플레이가 조금 더 눈에 한눈에 들어오고 열선, 통풍, 마사지 시트, 메모리 시트 그 다음에 윈도우 조작까지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줘가지고 시선을 잡아 끈다고 합니다. 확실하게 야야 진짜 괜히 벤츠가 아니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멋지지 않냐 이런 거 보면? 너무 이쁜데 이거? 야, 그리고 이 실내에 보면은 아까 센터페시아에 대형 PC를 연상시키는 대형 디스플레이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요거랑 핸들의 터치식 그런 3D 버튼들 그리고 이 도어 트림까지 다 연동이 돼가지고 조금 더 작동하기 쉽게 그리고 한눈에 좀 더 들어오게 만들었다고 사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엔 다양한 플래그십 모델들이 있지만 벤츠 S클래스를 따라올 만한 플래그십 모델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나마 7 시리즈나 뭐 혹은 아우디 A8이 조금 그 비교를 할 수 있지만 판매량에서는 거의 압도적이에요. 연간 2억이 넘어가는 1억 5천이 넘어가는 벤츠 S클래스가 연간 10,000대 이상 수준의 판매를 기록하고 있는 정도가 정말 엄청난 거예요. 국산차도 연간 10,000대를 판매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이 벤츠 S클래스가 이 정도 판매량은 정말 엄청나다라고 사실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어느 정도냐면 1위가 미국인가 중국인가 이렇게 1, 2위를 다투고 3위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수 대비 판매량을 보면 우리 그 한국이 거의 뭐 넘버 1 정도에 되는 그런 수준이라고 사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벤츠에서도 우리나라 시장을 굉장히 눈여겨보고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사실 7 시리즈 745 Li를 옛날에 하셨는데도 그때도 아버지가 그 당시 2002년도, 2003년도에는 벤츠 그리고 BMW 다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7 시리즈나 S클래스나 취향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좀 동급이라는 개념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7 시리즈 한번 타고
다음에는 벤츠 S클래스를 타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 그리고 좀 더 중후한 느낌이 좀 더 좋다고 사실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좀 실제 그 차를 살 때가 되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이 사실 듭니다. 저도 벤츠 S클래스가 조금 더 낫지 않나. 실제 이전 모델을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형으로 넘어가는 그런 수술을 밟고 있는 거 보니까 아마 그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아마 이게 끝물인데도 불구하고 달에 3,000대인가요? 하여튼 꽤 많은 판매량을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도 인기가 많은 차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 정도 금액에 이 정도 판매량이면 엄청난 거라 사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올해 안에는 이제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요. 새로운 정보가 나올 때쯤 또 한번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 아, 그렇게 많이 뿌리면 저기서 저거 안 된다고. 아, 그래? 이름 그려진다고. 2마리나 있네? 아씨. 가자. 하나, 둘, 셋. 야, 한 마리 더 있어! 살아났어! 파리. 파리시. 여기 있던 새끼 도망갔어. 여러분들, 세차용품 어디라고요? 우파몰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브로시 많이 나왔어요. 저기 지금 파리가 날아가서 도망갔거든요. 이 브로시, 세차용품 브로시. 일로 와봐요. 그래. 뭐 어떡하라고? 너 왜 불렀지 근데? 모양대로. 아, 이게 어디 닦는 거예요 근데 이게? 휠. 다 휠이에요? 휠 닦아도 되고 그다음에 구석? 이게 이거 보면 모가 부드러운 재질이라 오. 실내로 닦아도 되고. 이거 붓 아니야? 내가 서예 되게 잘했는데 이거. 감사합니다.